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까칠해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까칠한 그런 걸 싫어하시면은 이 영상은 스킵을 해주세요. 좀 막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주석을 안 쓰는 프로그래머. 제가 가장 혐오하는 개발자 중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티노바 수료자들이 회사에 간다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수료자들이 이제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회사들 중에 보면은 이제 인수인계를 이제 받고 업무를 하면 다행인데 인수인계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기존 담당자가 이렇게 나간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는 사람은 있는데 결국에는 소스를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스를 이제 열어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주석이 없어. 그래서 원래보다 업무 파악이 되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고 나름 정말 좋은 회사, 괜찮은 회사들을 골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막상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프리랜서 할 때 저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기대도 안 해. 이제 갈 때부터 제가 유지보수를 되게 많이 하는 프리랜서였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제품을 고도화하면은 조금 이제 기능을 많이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량화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걸 좀 쳐내고 필요한 기능만 딱딱 빼고 이렇게 좀 가볍게 가는 건데 그런 업무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소스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실력 있는 프리랜서를 찾을 때 나오는 소스들의 특징이 주석이 정말 개차반이건 없어요. 그런 애들 보고 저는 이제 쌍욕을 하죠. 이런 개놈 새끼로서 막 씨발씨발 거리면서 하는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이제 주석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경우가 진짜 정말 많아요, IT 업계에. 근데 왜 저렇게 주석을 안 쓸까? 왜 개발자들이 주석을 안 쓸까?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막상 개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주석을 안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왜 짰는지 의도도 다 있고 기억도 다 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드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개발 중간에 이제 투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프리랜서 유지보수를 많이 한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회사 입사를 했는데 기존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는데 담당자가 없는 경우 꽤 많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석이 없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완전 뭐 덱스터의 실험실이야. 실험실 마냥 정말 그냥 하나하나 다 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이런 거였구나 하고서 업무가 그냥 기존에 인수인계하고 주석만 있어도 하루면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일주일, 2주일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IT 업계 야근 많고 무슨 회사에서 일정을 빡세게 잡아서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시간 잡아먹는 것만 줄여도 굉장히 고효율이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커뮤니티로 이제 뭔가를 배운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짠 소스는 주석 없어도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애들 보고 제가 이제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주로 외국 애들 단골 레파토리예요. 일단 왜 주석을 써야 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주석을 왜 써야 돼?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기억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히스토리를 남길 때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큰 거 해보시면 아는데, 작은 거, 그냥 뻔한 거, 되게 쉬운 거, 기억 그냥 나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주석을 좀 덜 쓰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보통 이제 5인 이상, 6인 이상 하나의 어플 하나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는 프로젝트면 사실 이게 굉장히 각자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영역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뭐 대규모 앱들 같은 경우는 내부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엄청 커요, 범주가. 그러니까 이런 데 주석을 안 쓴다는 거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만 하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의외로 대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중소기업에서 프로젝트 규모가 작을 때. 타인과 협업을 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남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 포맷이 딱 있어요. 그렇게 딱 하라고 대략적으로 좀 강하게 해놔서 그걸 맞춰서 해야 돼요. 왜냐면 조직이 크니까 좀 그게 좀 규칙이 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진짜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너무 잘하면은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못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못하는 게 중소기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거칠어요, 일들이. 정제되지가 않았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실 뭐 3-4명이서 뭐 깃허브에 하나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SVN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떤 히스토리를 내가 작업한 부분을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공유를 할 때 상당히 좋죠. 왜냐면은 일일이 문서를 실시간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문서는 보통 다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나 이렇게 구조도 같은 거, 아니면 초기에 설계할 때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보완을 하고 뭐 이런 식이지, 실시간으로 내가 작업을 하면서 문서를 동시에 쓴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석에 필요한 거 핵심만 딱딱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옮기면 되지, 나중에.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시간 단축도 되고. 그리고 3번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기억이 안 날 때 빠르게 작업하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1년 전에 짠 소스를 제가 유지보수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선배한테 주석이 그냥 개똥이야. 그 선배도 외골수여가지고 개똥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 과장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니까, 과장님 이 부분 좀 다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주석이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그 과장님이 한 얘기가, 기억 안 나지? 1년 전인데 막 이지랄해요. 그래서 씨발 그러면은 주석을 쓰던가 이 새끼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그 프로젝트를 누가 할지 모르고 본인이 하더라도 기억이 1년, 2년 이렇게 지난 소스를 다시 할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담당자가 없고 이렇게 딱 잠깐 멈춘 프로젝트면 당연히 주석을 잘 써놔야지. 이럴 때 굉장히 빠르게 워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짠 소스도 주석을 잘 달아놨기 때문에 금방금방 적응해서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외골수 애들이. 네이밍과 구조를 잘 짜면 된다고 하던데, 이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도로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우리가 도로를 설계를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시장이야.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이제 도로 설계를 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설계해도 도로 표지판 없이 설계하면 혼돈 오지 않을까요? 이런 도로 표지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줘야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이정표 보고, 전농동이 어디고 뭐 청량리동이 어디고 무슨 뭐 강남은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압구정이 어디고 막 이러면서 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정표 주석은요, 이런 이정표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정표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포맷으로 쓰지만 주석은 내가 쓰기에 따라서 정말 주의사항부터 앞에 구조도 간략하게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변수의 의미, 아니면 이 어떤 펑션이나 뭐 메서드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주석만 잘 써도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똑똑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외골수 짓이냐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 도로를 진짜 기깔나게 설계를 한 거야. 엄청나게 막 진짜 누가 봐도 편하게 설계를 해놨는데, 문제는 여기 오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죠.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 입장에선 만약에 도로 설계를 하던 사람, 내가 직접 만든 사람이면 나랑 같이 만든 사람들이 이 도로가 어디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면 압구정이 나오고 어디로 가면 이정표가 없어도 가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도시를 처음 온 사람들은 도로 이정표가 없으면 좆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정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유틸성,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주석이라는 게 더 도로 표지판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저런 거 없이 그 개발을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개발자들이 초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온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까먹어. 인간은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완벽한 네이밍은 어떻게 짜냐 한번 볼까요? 봐봐요. 제가 요거를 대충 짜봤어요. 봐봐요. 이게 주석을 안 쓰고 서울 동대문 청량리동 백일동 4길 좌회전으로 가면은 천안 방향 이렇게 짤 거냐 이거죠. 만약에 서울은 생략해도 되겠다면 요만큼 생략하다고 칩시다. 그럼 동대문구가 서울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만약에 생략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청량리동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 때 이렇게 전제를 깔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동네는 여기 사는 사람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의 네이밍을 잘 쓰면은 좋다 그러는데, 꼭 저렇게 짠 소스를 보면 변수 네이밍 너무 길어. 왜냐? 주석을 안 쓰고 모든 그거를 다 담으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느니 차라리 주석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략하게 은어를 좀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청량리동에 뭐 고유번호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뭐 만약에 뭐 서울에 뭐 고유번호 131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레프트면은 뭐 천안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테스팅할 때 나오는 그 변수의 경우의 수가 만약 천안이야 그러면은 그런 주석으로 대략적으로 자주 쓰는, 아니면은 주석 말고 프린트를 아예 해서라도 저 번호별로 자료 쓰니까 131번은 뭐 천안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주석으로 어느 정도 써놓으면 이게 좀 변수가 짧아질 수가 있거든. 이게 변수를 길게 쓰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틸성적인 측면에서 주석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거를 안 쓰는 게 어떤 코드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저렇게 길어져. 이거는 제가 예시가 엄청나게 적합하다고 생각은 들진 않는데, 진짜 코드 보면은 둘 중 하나예요. 막 이 변수의 의미를 모르겠던가, 그냥 이상하게 짧게 해놔가지고 변수의 의미를 모르겠던지, 아니면은 변수의 의미는 알겠는데 너무 길어. 요즘 자동 완성 툴이 좋은데 그런 거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 완성 하다가 가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지워야 될 때 있어. 이러면 되게 짜증날 때 있거든. 은근히 이게 변수가 길면 최소한 이 자동 완성을 위해서 그 친구를 불러오는 키워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서울이죠. 서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울산에서 작업할지 부산에서 작업할지, 사실 그게 완전히 어느 동네의 좌측 방향이 천안 방향인지, 부산의 어느 동네 무슨 동이 어느 방향인지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어느 정도 큰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변수를 많이 생략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문서화 시키기에는 개발 중간 단계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제 입장에서는 주석으로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서라도 좀 유틸성으로 서울 부산에 대략적으로 어느 동이 있고 이런 것만 대충만 적어놔도 훨씬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프린트를 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쨌든 주석을 안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접근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석을 안 쓰면 되게 괜찮은 줄 알아. 근데 그거는 참 아무튼 외국수 짓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모순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픈소스 좋아하는 애들이 주석을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막 주석 안 쓰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자기의 이제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 깃허브에 막 뭔가 이렇게 막 자기 프로젝트를 올린다거나, 그거는 이제 일반 개발자도 워낙 많이 하는데, 그런 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커밋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니까 그니까 이거 모든 개발자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특성을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는 애들이 그걸 되게 높게 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픈소스에 있는 거를 커밋한 거를 막 자랑하고 나 커미터다, 오픈소스 커미터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그 커밋을 많이 하는 것 중 좀 괜찮은 것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텐서플로우거든요. 깃허브에 있는 텐서플로우 오픈소스인데 보면은 주석이 개 많아요. 다 주석이죠. 그리고 여기도 다 주석이죠. 주의사항이나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 적혀있어요. 심지어 이런 오픈소스는 어느 정도는 완성본이잖아요. 완성본인데도 주석이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주석 되게 열심히 써요. 이런 되게 텐서플로우 하면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핫한 오픈소스 중 하나고, 이런 거에 막 커밋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깨가 막 이렇게 가는 애들 있잖아. 난 사실 대단하긴 한데 저것만 대단한 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만 봐도 지금 한 줄 쓰고 주석, 한 줄 쓰고 주석, 한 줄 쓰고 주석 막 지금 난리잖아요. 이것도 다 주석이고 여기도 주석이고 다 주석이잖아 지금. 주석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젝트 좀 보면은 주석을 진짜 적재적소에 다 써요. 진짜 필요한 거에는 주석. 내가 지금 구라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을 되게 잘 써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면 저기 커밋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저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기냐. 웃겨. 그게 한 짓들이 그냥 모순 덩어리지. 또 웃긴 게, 또 저런 외골수들이 또 좋아하는 게 또 뭐냐면 알고리즘 자료구조 디자인 패턴에 집착을 해요. 근데 알면 좋은 거고 잘 알면은 좋죠. 적재적소에 잘 쓰면은 좋겠죠. 하지만 왜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면서 왜 얘네들은 이렇게 주석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걸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디자인 패턴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의 숙지는 유틸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을 잘 써서 뭐 성능상의 이점을 얻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 패턴은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자료구조 같은 경우도 성능상의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구조를 잘 띄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애지간한 이제 언어에는 많은 자료구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직접 자료구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독자적인 자료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유명한 자료구조는 이미 다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구조를 이걸 쓰면 어디에 좋고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애지간한 자료구조를 활용하는데 크게 성능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알면 더 적재적소에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긴 하니까.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큰 이유는 유틸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기존에 굳이 그 알고리즘을 짜지 않아도 조금 성능을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좀 그런 면에서 이런 자료구조 디자인 패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주석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디자인 패턴과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집착한 사람이 주석에는 되게 소홀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주석도 굉장히 유틸적인 거고, 주석을 잘 쓰면은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뭐 유지보수도 굉장히 빨라지고 인수인계도 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 속도도 내가 최소한 쓸데없이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주석 한 줄로 빠르게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도 이 글로벌 대기업 구글 거잖아요. 글로벌 대기업의 그 똑똑한 애들이 지금 짠 소스에도 이렇게 주석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주석에는 소홀히 한다니까? 이게 막 개발자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게 막 현업에 어떤 막 CTO가 우리는 주석을 거의 안 쓰는 편이다 막 이러면서 막 안 되는 거야. 그럼 환장하는 거지. 옆에서 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 뭔 소리 하는 건가 싶고, 애들 다 망쳐놓는다 이 생각하는 거지.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한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주로 제품 집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제품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스탠다드한 좀 보편적인
그런 뭐 문제, 그러니까 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잘 안 생기는 거지. 프로젝트 규모가 엄청 크지 않은 경우가 보통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나 형식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냥 개발자 나름대로 그냥 혼자 막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 2년 하다 보면은 그 회사 제품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코드 정리한다고 막 그거를 있는 주석도 막 지우고, 가능하면 주석이 없이 그 네이밍을 되게 잘 짜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짜면 너무너무 주석 없이도 잘 돌아갈지, 이 생각을 하는 외골수 애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봤어. 나는 프로젝트 하면서 꼭 산으로 가고 유지보수 문제 생기고 인수인계 안 돼서 막 전 담당자 욕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다 주석 없는 프로젝트.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일 처리 빨리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문제가 되게 많아요. 최소한을 떠나 주석은 너무 많이 쓰면은 뭐 좀 생산성을 저하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가능하면 진짜 중요한 거라면은 진짜 명확하게 좀 길어지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썼을 때 유지보수가 굉장히 빨랐고, 인수인계도 저는 거의 인수인계가 문제가 생겨 다시 전화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살면서 주석을 잘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서 작은 제품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만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한 소스를 만들겠다 자꾸 욕심부리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개발의 경우의 수가 진짜 많거든. 에러 처리, 에러 코드가 이게 왜 떴는지, 그리고 여러 플랫폼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더 심해요. 여기서 에러가 났는지 여기서 에러가 났는지 모르거든. 여러 제품이 같이 시너지 나면. 요즘같이 뭐 당연히 서버 로그인을 해야 되고, 당연히 회원가입해야 되고, 당연히 이런 뭐 로컬 앱이 아니고 당연히 서버 연동해가지고 시너지가 나야 되는 앱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났는지 서버에서 에러가 났는지, 아니면 앱에서 에러가 났는지, 아니면 앱에 넣은 확장 프로그램에서 뭐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뭐 그런 게 생겼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데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살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 개발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자체 개발, 랩에서 진짜 자체 개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파이터치라든지, 뭐 정말 각각의 기업들에서 인공지능 팀을 만들고 API들 제공하고, 네이버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에서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분석하고 기술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잘 검증해서 써야 되는 시대가 벌써 돼버렸는데, 지금도 굉장히 옛날 프레임으로 되게 아주 작은 거, 완벽한 소스, 뭐 작은 거, 이거 한 땀 한 땀 이거에 집착을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이제 예전부터 있던 프레임은, 옛날에는 근데 가내수공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맞긴 했었어요. 왜냐면 유틸을 직접 짜서 썼었거든. 옛날에 인터넷 뭐 모뎀 안 되고, 그러니까 모뎀도 있었는데 그 인터넷으로 자료 공유하는 게 익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막 디스켓이나 CD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매뉴얼 같은 거 막 이렇게 깔고, 그거 이제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렇게 띄엄띄엄 하던 시대엔 부족하면 내가 만들어 써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그 해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이 이미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뎀이나 이런, 이렇게 모뎀 말고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1998년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 니즈가 생기면서 ADSL 뭐 VDSL 이렇게 나오면서 한 2000년대 초반부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깔리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인터넷으로 어떤 자료를 이제 가족이 오는 그런 시대보다는 아무래도 직접 이제 책 보고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가내수공으로 만들어 쓰고 막 이런 시대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했던 개발자들이 구전에 의해서 이 코드의 중요성, 에러 나면은,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에러 나면은 고치기가 난해지잖아요. 부품까지 다시 갈아야 되니까, 내가 다시 고쳐야 되니까 부품을. 그런 시대에 이제 산물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대에서 그렇게 해오던 개발자들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개몽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타파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시대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나이 많은 개발자분들,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했지만 그런 개발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요즘 시대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기술 분석이 진짜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발 주석 하나만큼, 그리고 그 중요한 도구들, 그리고 바뀐 시대의 흐름,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막 자꾸 무슨 코드의 미학 막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좀 가려서 사귀세요, 사람. 가려서 아니, 배울 건 배우고 좀 별로인 거는 배우지 마세요. 문제는 이게 구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배워. 옛날에 가내수공업의 그 시대에 시대는 달라졌는데, 물론 이제 잘 알면 좋지. 근데 그거 말고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 항상 옳았다면 새로운 젊은 세대가 트렌드를 이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이 항상 트렌드의 중심에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개발 트렌드를 가장 잘하는 나이대가 몇 살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뭐 다 동일하게 나이대 뭐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다면 보통은 30대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경험도 충분하고 아직 젊은 감각이 살아있거든. 근데 이제 4, 50대가 되면은 그 40대 개발자는 20대 중반에 15년 전에 하던 개발 습관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 트렌드를 딱 읽고 그 위로 올라가시는 거고, 그냥 나 옛날 습관대로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서 후배한테 그렇게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습관을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50대 분들은 더 심하고요. 나 옛날에 막 코볼 했어 막 이러면서 맨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코볼 뭐 별거라고 씨. 근데 막 옛날에 막 코볼 했다고 막 그러고 이제 막 한 40대쯤 되면 너네 C 언어 했냐 맨날 그러고. 맨날 저 막 보면 다 그래. 대학 때 난 코볼 했어 하면 더 50대고, 대학 때 막 C 언어 했다 그러면 40대. 아무튼 그런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일단은 저런 생각과 습관을 가진 개발자가 후배 개발자에게 되물려준다는 게 제일 문제고, 이게 습관되면 진짜 안 고쳐지고 유지보수 업무를 하러 회사 가는 제 예전에 프리랜서의 포지션에서는 정말 최악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하루면 할 거를 막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진짜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네가 빡대가리고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 프로젝트들이요, 기존에 뭐 무슨 뭐 어디에 있는 뭐 에이스 개발자가 뭘 했다부터 해가지고 엄청 뭐 중국의 어떤 뭐 무슨 뭐 유명한 제품 만든 팀이 했다, 이런 프로젝트들 이렇게 그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낚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온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그 계약 해지되고 서로 고소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다 해가지고 그 회사 그 제품 나오게 해주고 나름대로 진짜 똥치우기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런 똥들의 기본들이 그런 외골수적 습관이 대부분이에요. 똥의 100% 어떤 기본 법칙은 주석이 없거나 주석이 있는데 쓸데없는 주석, 마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내가 올랐는데 깃발을 꽂아 놓고 내가 여기 등반했음 이런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유적지 가면은 홍길동 왔다가 뭐 이런거 같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주석을 쓴 거예요. 언제 누가 언제 무슨 코드를 짰는지는 SVN이나 그거를 굳이 그렇게 쓰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왜 썼는지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유지보수 해보신 분들은 진짜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 하면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이게 뭐 코드 짜는 게 어려워서 아픈 것도 아니고 막 그래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짰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옛날 기억나니까 막 정말 화가 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아무튼
아름다운 코드의 미학, 코드를 뭐 어떻게 주석을 알 쓰고 완벽한 코드를 짤 수 있다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좋은 코드와 좋은 네이밍과 좋은 구조를 좋은 자료 구조 쓰고 좋은 디자인 패턴 쓰고 하는 거 좋아요. 그거 쓰면서 주석도 같이 쓰라고. 같이 쓰면 되지. 같이 써요. 좋은 도구를 같이 다 써. 막 이상하게 주석만 우리는 주석 안 쓰는 게 우리 스타일이래.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들어간 애들이 진짜 골머리 아파. 나는 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팀노말들 주석 안 쓰면 엄청 혼내거든요, 제가. 그리고 주석을 안 쓴다고 하는 회사, 그런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회사는 제가 걸르라 그래요. 되게 위험하거든. 제품이 그만큼 고도화가 덜 됐죠. 고도화가 덜 됐거나 규모가 작거나 아직 규모가 작아서 주석 없이도 잘 돌아가거나. 텐서플로우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여러분들 오픈소스예요. 제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드로이드 그 오픈소스 구글 기시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제가 눌러볼게요. 눌러봐도 주석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아무거나 눌러봐도 주석을 되게 잘 써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다 주석 이렇게 써있죠. 주석 여기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너. 다 주의사항 같은 거 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름대로 다 되게 잘 써있어요. 주석이 없는 거를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다 잘 써있어. 필요한 거 딱 적재적소에 다 쓰고요. 모든 소스가 그래요. 제가 이거를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뭘 쓰더라도 주석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주석은 무조건 이거면 이건 주석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 보면은 상수값들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의미고,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외울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놓잖아. 이거 넣으면 이 뜻이고 이거 넣으면 이 뜻이고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석 없이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무조건 짧은 소스가 무조건 좋고 뭐 간결한 소스가 무조건 좋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 배워서 여러분들 인생 정말 외골수로 빠지는 거 저는 못 보겠어요. 어차피 제가 만든 영상 뭐 보면 몇 명이나 보겠으며 이제 우리끼리만 이런 거 잘해서 하자고. 애지간한 거 누르면은 다 주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제가 이걸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다 주석이잖아.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유명한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뭐든 들어가도 다 이래요. 엔진엑스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게 엔진엑스 오픈소스인데 리더님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 주석이 뭐 요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미 완성이 된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주석들이 적재적소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심하게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는 아닌데 중요한 것만 딱딱 쓴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거 말고 이 폴더에 보시면 이벤트 SSL 부분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비교적 많이 얘는 쓴 편은 아닌데, 그렇지만 아예 안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부분 딱 포인트는 딱딱 짚어주는 스타일로 많이 써있네요. 주석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아예 주석을 최대한 안 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상당히 소스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네이밍이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엔진엑스 드레 이벤트 코어 크리에이트 컴프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명시를 다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가 작게 보여서 그렇지 주석을 강조하면 꽤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씩 있네요. 근데 주석을 적게 쓰면 보면은 네이밍이 길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확실히 조금 더 길어지긴 해요.
근데 오픈소스에서 주석을 아예 안 쓰고 여기도 주석 강조 들어가 있고 주석을 아예 안 쓰고 여러분들이 쓰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불특정 다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이거는 오픈소스 성향마다 좀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뭐 판가름 날 수는 있어도 주석, 특히나 중요한 부분의 주석,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명쾌해요. 그리고 그 상수 헷갈리거나 많이 이렇게 잘 까먹을 만한 것들은 강조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엔진엑스는 비교적 엄청 많은 편은 아니네요. 아니면은 누가 봐도 직관적인 프로세스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봐봐요. 아까 제가 되게 길어질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좀 길어지는 거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석을 아예 안 쓰진 않는다. 근데 이게 되게 길어져. 이렇게 변수명이나 메서드명이나 함수명들이 이렇게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그래도 좀 덜 쓰는 구조네요. 아파치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웹서버 중 하나인 이제 아파치 웹서버 소스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부분마다 강조가 들어가고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이정표들이 하나씩 있죠. 아까 제가 도로 표지판으로 이제 예시를 드는 스타일의 주석을 쓰고가 있는데, 아파치 같은 경우는 엔진엑스보다는 조금 더 주석을 쓰는 느낌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강조도 해주고, 샘플 헤더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개발하다가, 저게 어떻게 생겼었지? 라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아파치도 이제 주석을 안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 보시면 주석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없을 수가 없고, 이제 적재적소에 얼마만큼을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커밋을 일단은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취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취합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의미가 파악되거나 간결하게 다시 이렇게 다듬어서 올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주석 같은 경우가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처럼 코드를 짜면 안 되는 게,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소스 코드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리를 안 했으니까, 사포질을 안 한 거니까요, 가구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지저분하는 게 일단 만드는 동안에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도구로서 주석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 내가 만든 걸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주의사항이나 사용자들이 많이 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까 뭐 상수값들이 이게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고 써있는 거 많이 보셨죠? 요런 역할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교적 좀 예전 프로젝트가 주석에 조금 덜 쓰는데, 이제 비교적 최근 거인 안드로이드라든지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제 텐서플라워라든지 그쪽이 조금 더 주석을 더 친절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 프로젝트에서 좀 주석을 덜 쓰는데 아파치는 비교적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 이거는 사실 그 오픈소스마다 프로젝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주석을 안 쓰면 안 된다, 주석을 막 최소화하자, 완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들 진짜 필요한 거, 그리고 이런 뭐 상수값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 아주 유틸적으로 잘 쓰고 있고, 요런 것보다 여러분은 작업하실 때는 좀 더 많이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한다. 왜냐, 아직 사포질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완성된 다음에 딱딱 지우시면 돼요, 이제 좀 깔끔하게 가실 거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실 이런 주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협업에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오픈소스는 더군다나 여럿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협업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커미터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조금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오픈소스 커미터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나 커미터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어떤 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제 나 번역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조금 창피하실 거고, 뭐 번역 뭐 대단한 거지, 근데 언어적으로 대단하신 거지, 뭐 매뉴얼 번역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그것도 대단한 거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런 소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커밋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지도 아마 물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오픈 소스 커밋을 꼭 해야만 대단한 개발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단한 개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냥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잘 만드는 사람도 되게 대단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픈소스가 꼭 유명한 오픈소스를 커밋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오픈소스를 프로젝트를 이제 깃허브에다가 열고 같이 이제 진행하는 것도 사실 괜찮을 수도 있죠. 어쨌든 주석 진짜 아파치는 주석 진짜 많이 쓰네요. 주석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탁탁 적재적소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본 코드는 요만한데 막 그 주석은 더 긴 경우도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만큼 이게 솔라리스2인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경우의 수를 주석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주석이 더 길죠.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 되게 많이 잘 알려주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또 이게 그 특수한 토큰의 케이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버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라인이 많아지고 경우의 수가 커지면 저 주석이 위력을 엄청나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모든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주석 없이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곳들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라면 웬만하면은 안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생들이 주석 안 쓰면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주석이 명쾌하지 않아도 혼나요. 같이 하는 사람의 배려,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요. 그래서 주석만 잘 적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일이 편해질 수 있다. 이거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웨골스 개발자들이 주석 없이 개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단호하게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발업계를 대표하고 제가 개발업계에서 뭐 모든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뭐 얘기하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누가 합리적인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보면 알고리즘 연습을 사람들한테 시켜서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취업을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냥 개발자면 개발 작품과 그 작품을 만드는 실력 그리고 속도 그런 걸로 실력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방식대로 기존에 있지 않던 제 방식대로 그냥 팀노바 스타일로 그냥 해라 하는데도 취업을 너무 잘하죠. 요즘엔 뭐 우리 팀원들이 부족해서 난리죠. 뭐 소개시켜달라는 기업은 미어 터지는데 그래서 날린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너무너무 구직을 잘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제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가진 스타일. 근데 이게 모든 개발자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알짜 기업의 좋은 연봉으로 가는 중요한 포인트였다. 주석을 안 쓰는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그거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주석을 안 쓰는 개발자들을 그들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게 고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 이 정도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알아서 뭐 잘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아니면은 개소리 같으면 그냥 개소리다 이러고서 그냥 가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새 말이 많아졌네요. 갑자기 요새 안 찍으니까 내가 좀 간결하게 안 돼요. 미안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